네, 강프로입니다. 자, 에코프로머티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머티가 오늘 14% 정도 반등을 했었는데 고가에서 조금 밀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들 보시겠지만 머리 위에 파란색 선이 있죠. 20일 이평선입니다. 13만 7천 원대. 자, 그러면 지금은 20일 이평선의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역배열 구간에 있으니까. 역배열이라는 건 뭡니까? 장기 이평선보다 단기 이평선이 아래에 있는 걸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평선은 평균 가격이에요. 그 평균 가격이라는 건 주가가 움직이는 길에 따라서 이평선의 기울기가 바뀝니다. 그쵸?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으면 단기 이평선부터 먼저 올라가기 시작하고 장기 이평선이 뒤따라서 올라가겠죠. 그리고 그 반대로 내렸을 때는 이 반대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주가가 돌파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뭐가 될까요? 첫 번째 조건은 뭐 주가가 올라가서 뭐 20일 이평선을 언제 돌파한다 이럴 때 돌파한다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얘기가 살짝 좀 필요합니다. 자, 이 얘기 잘 들으세요. 밸류에이션이라는 건 가치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치를 지금 실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증권사에서 나오는 뭐 리포트나 그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증권사에서는 계속해서 갈피를 못 잡는 겁니다. 근데 주식 시장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원리는요. 미래 가치, 즉 앞으로 좋아질 만한 밸류에이션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고요. 앞으로 나빠질 만한 밸류에이션에 의해서 주가가 내려갑니다. 그렇죠? 자, 그럼 그런 거예요. 지금 실적이 1이에요. 근데 주가는 10인 거죠. 그럼 실적이 1인 상태에서 주가가 10이니까 10배 평가를 받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실적이 10이 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습니다. 근데 주가가 여기서 100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0이 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는데 실제 실적은 1에서 2 정도를 등락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근데 주가는 100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뭐가 차이 나나요? 간극, 그렇죠? 괴리가 생긴다. 그러면 그 괴리를 메꾸기 위해서 나오는 게 조정이에요. 조정. 이 조정 구간에 우리는 다 당합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을 만들지 않으려면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해를 지금 실적을 기준해서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게 아니라 가격을 빗대어서 내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가격을 빗대어서 봤을 때 에코프로 BM의 고가는 언제예요? 58만 원. 이때 당시에 자, 평균치를 한번 보시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를 예로 들기는 좀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의 평균 PER, 그렇죠? 평균 PER 높을 때는 100배 이상도 받고 낮을 때는 뭐 50배, 60배 그 정도 받으니까 최저치로 봤을 때 50배 정도라고 받아볼게요. 50배 정도의 프리미엄을 받는 기업이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고 봤을 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실제 이 비율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보시자고요. 에코프로 BM이 실제 고객과 접점에 있으니까 에코프로 BM의 이익이 가장 높은 것은 맞습니다. 근데 에코프로 BM의 이익이 높아지면서 뭐가 따라오나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이익이 따라 올라오죠. 그러면 지금 최근에 내린 건 뭘까요? 에코프로 BM의 이익이 지금은 낮아지고 있는 상황. 리튬 가격 때문인데 리튬 가격에 대한 거는 제가 뭐 다음 영상이나 내용이 너무 길어질 수 있으니까 다음 영상이나 거기서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에코프로 BM의 실적이 앞으로는 좋아지는데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리튬 가격 때문에. 그럼 그 리튬 가격으로 인해서 58만 원까지의 높은 평가를 받던 주가가 내리기 시작한 거죠. 이 내리는 데서 62평을 이탈한 이 구간에서는 뭐가 발생했다고요? 당연히 그렇죠. 공매도에 대한 논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나쁜 놈들이지.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봐야 될 게 최악의 상황이 어디일까를 보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 그렇죠? 자, 보세요. 주가는 선반영을 받고 가격이 먼저 움직였으니까 먼저 움직인 가격대에 대한 최악의 상황을 보고 나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기술적인 내용을 체크하면 되잖아요. 타점.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에코프로 머티가 저는 에코프로 BM의 50%만큼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 잘 한번 보세요. 에코프로 BM의 이익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에코프로 머티의 이익은 늘어난다. 근데 에코프로 BM의 이익의 최저치를 주가가 반영한 게 18만 원 정도인 거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내려가려면 여기서 테슬라가 더 빠져야 돼요. 근데 테슬라가 더 빠지기에는 전기차 시장에 대한 내용이 지금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가격이 먼저 반영한 지금 상황이 지금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반등을 한다. 그 반등을 하는데 그 반등하는 과정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에코프로 BM 대비해서 평가치가 50%만큼은 반등 구간이 되는 거고 그 이상은 에코프로 BM이 올라갔을 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최악의 상황이라는 게 뭐죠? 18만 원에 대한 부분. 18만 원은 뭐죠? 최고의 평가를 받던 58만 원에서
그쵸? 한 70% 정도 빠진 가격이니까 70% 정도 빠졌을 때 가격이 이 가격이라는 건 자 보세요. 4분기에 나오는 적자에 대한 부분을 이미 주가는 반영했고 그거에 따라서 반등이 나왔잖아요. 단기간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 나왔죠. 반등 나온 것에 대해서 또 뺀 거일 뿐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뭐가 나와요? 삼각수렴이 나오죠. 그렇죠? 고가 대비해서 저가에 대한 폭, 이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나빠지기 위한 조건을 한번 보자고요. 나빠지기 위한 조건은 전기차 시대가 아예 안 와야 된다고 그 이야기를 드렸죠. 근데 이럴 수는 없죠. 왜? 탄소 배출을 낮추기 위해서 전기차 시대가 오는 거니까. 그럼 당연히 배터리는 필요하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리튬 가격은 변화하지만 평균 마진율은 7%로 정해져 있다. 이 마진에는 에코프로 머티의 마진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최소한 50% 정도를 맥스치로 봤을 때 그렇죠? 지금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은 23조. 여기서 더 나빠질 수 없고 나빠진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요인일 뿐이다. 시장에 의한.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에코프로 머티의 시가총액 지금 현재 가격 대비해서 12만 원대 시가총액이 대략 한 8조 원 중반 정도 되니까 여기서부터 한 11조, 12조 정도 잡으면 한 30%에서 40% 정도는 반등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반등을 했을 때 그렇죠? 대략 한 30% 잡으면 거의 한 15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랬을 때 어디까지 가나요? 62평에 근접합니다. 왜? 주가는 먼저 내렸고 62평은 따라 내릴 거고 62평은 하루하루 가면 갈수록 내려올 테니까 62평을 만나는 지점까지 올라왔을 때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골든크로스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추적을 해야 된다. 타점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런지에 대한 그 밸류에이션, 지금 앞으로 지낼 수 있는 밸류에이션과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기술적인 내용. 자 보세요. 주가가 22평을 오늘 터치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터치하면 뭐가 되죠? 평균치 이상에서 주가가 돌죠. 그러면 22평 기울기가 돌아요. 도는 과정에서 62평 내려오죠. 올라가서 62평을 만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62평을 만나고 그럼 정배열로 전환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런 구간에서 우리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을 갖춰가야 된다. 그게 이 내용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단기 보유 전략, 즉 2주 안에 우리가 수익을 전환시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려면 가격을 잘 잡아야 되죠.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 원리를 설명드리는데도 거의 한 7, 8분 정도 소모가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원리에 대한 내용만 풀어도 이 정도인데 이 실제 그 타점을 잡는 방법은 너무 길어질 수 있어서 제가 이런 식으로 내용 준비를 해온 거고 이건 다 무료로 다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머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BM의 평가치만 보더라도 간격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한 30% 정도는 추가 시세가 반등 시세가 가능합니다. 그 반등한 이후에 본격적인 시세가 나올 건데 그러려면 에코프로 BM의 타점까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타점에 대한 부분을 이해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매매가 가능한지 그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늘자 제가 매매한 내용만 가지고도 이야기를 충분히 드릴 수 있는데 자, 이 상황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보세요. 4월 9일 시장가 매수 KSP 덕산테코피아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매매했는지 그 내용을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자, 보세요. JNTC 같은 경우에 오늘 큰 폭으로 빠지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왜? 고가 돌파 종목이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을 제가 계속 공략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여드릴 겁니다. 자, 잘 보세요. 가온전선. 오늘 장 시작 전에 나간 겁니다. 자, 어떻게 됐나요? 그렇죠? 수익이 발생한다. 자, 어떻게 됐나요? 모든 부분을 돌파 구간에 공략을 한다. 그렇죠? 이런 거 말고라도요. 예를 들어서 뭐 덕산테코피아 오늘 그렇죠?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어저께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중소형주 움직임이 상당히 안 좋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뭐가 발생해요? 계속해서 수익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최근에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뭐 종목군에 뭐 부침이나 등락 구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성되어 있는 종목들을 보자면요. 예를 들어서 뭐 HLB 자 보세요. 모든 부분을 다 돌파 구간에서 공략을 한 결과 뭐 18%, 13% 이런 식의 수익 실현이 지속적으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이유 매도가 아마 어렵다고 생각할 겁니다. 매도는 고가에 팔라 그래서 그래요. 우리는 확인하고 팔아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개를 합니다. 당연히 에코프로머티에 대한 타점까지도 다 공개를 하죠.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자람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들을 보더라도요. 아쉽게도 오늘 공략은 제가 못했는데 여기 3월 달에 한 상황을 보면 당연히 고가 돌파 구간에 공략이 됐고요. 그렇죠? 한 3거래일 동안 74%의 수익 구간에
매도를 하죠. 근데 제가 고가에 팔았던 게 아니죠. 확인하고 매도해도 이 정도 수익이 나온다. 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타점은 실시간 내용이 필요하고요. 그 실시간 내용은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내용 한번 보시면 시장가 매수 8시 55분 시장가 매수 다 장 시작 전에 다 공개를 하죠. 매매할 때 내가 뭐 가격이나 타점 이런 부분이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다 무료로 공개를 합니다. 그쵸?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니까 구독과 좋아요 이 2개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소통, 자,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원리부터 보면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먼저 반영한다. 자, 보세요. 제가 75% 수익을 낸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가격이 먼저 올라가죠. 가격이 먼저 올라가고 나서 실적에 대한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